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렌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홈 경기에서 빠른 공격 전개와 좌우 측면 활용을 통해 꾸준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드를 축으로 한 전방 압박과 깁스 화이트의 이선 연계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도이가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면서 상대의 수비와 중원 사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벌려내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이나의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흐름입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조직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스고르와 은베모를 활용해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며 중원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여기에 파비오와 다실바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중원 자원 운영 폭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조직이 무너지며 실점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팅엄은 오도이의 돌파와 깁스 화이트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브렌트퍼드의 전환 과정 약점을 노릴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미드필더진의 커버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공간을 자주 허용하며 상대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 이점을 가진 노팅엄이 공격 흐름을 바탕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양상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피오렌티나의 맞대결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최근 경기들에서 측면을 적극 활용한 공격 전개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한부는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로셀소와 안토니는 중앙과 측면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전진하며 측면을 넓히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며 상대의 수비를 넓게 벌려놓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라인 간격도 잘 유지되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매우 매끄러운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3백과 윙백 조합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가운데 킹과 구드문드손이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만드라고라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측면 수비에서 수적 열세를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 약점입니다. 레알 베티스가 양쪽 측면의 공격 자원을 2명씩 배치하는 구조에 비해 피오렌티나는 윙백 1명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수비 전환 시 라인 간 간격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알 베티스는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측면 공격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넓게 벌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수비 전환의 불안정성과 측면 수비의 수적 열세로 인해 경기 내내 레알 베티스의 압박과 템포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전술 흐름을 감안하면 레알 베티스가 측면 우위를 앞세워 경기를 지배할 공산이 크며 공격 기회가 빈번히 창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베티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르고르덴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유르고르덴은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지향하며 주로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 흐름을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굴릭센과 주게리 측면과 이선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전방에는 팔레니우스가 자리 잡아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리그 특성상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에 자주 노출되지 않다 보니 강팀의 전방 압박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특히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할 때 압박에 몰리면 전개가 끊기고 흐름이 느려지는 경향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첼시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전방 압박에 나서며 상대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 데 능한 팀입니다. 니콜라스 잭슨, 콜 팔머, 은쿤쿠 등의 공격 자원들이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한 뒤 곧바로 빠른 침투와 박스 진입으로 연결하는 공격 전개가 매우 위협적입니다. 특히 상대가 느린 템포로 경기를 운영할 경우 첼시는 압박 강도를 더 끌어올리며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르고르덴은 압박을 견디는 데 필요한 템포와 기술적 완성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첼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패스 실수가 발생할 경우 첼시의 빠른 역습이 곧바로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양상은 첼시가 높은 압박과 속도가 믿는 전개로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첼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보데글림트의 맞대결입니다. 토트넘은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주 무기로 하는 팀입니다.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이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공격을 전개하고, 메디슨은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찬스 메이킹을 담당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공격 밸런스와 전술 구조 자체는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경기 템포를 초반부터 장악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도 집중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데글림트는 탄탄한 수비 조직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에 중점을 두는 팀입니다. 회그와 하우게가 좌우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고, 블롬버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기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원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의 압박 강도와 템포에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런던 원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압박까지 겹칠 경우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와 무관하게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솔랑케와 메디슨 중심의 공격 조합은 보데글림트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으며 상대 빌드업을 압박으로 차단하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데글림트는 속공을 통해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템포 적응과 수비 집중력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기 전반이 토트넘의 페이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도 다소 활발히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측면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공격 전개와 빠른 공간 활용 능력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산세트, 베렌게르, 산세트를 주로 오른쪽에 포진시켜 상대 수비를 집중시킨 뒤 반대편에 위치한 니코 윌리엄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단독 돌파를 유도하는 전술을 자주 구사하고 있습니다. 니코는 최근 개인 기량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며 그의 돌파 능력을 활용한 아이솔레이션 전술이 팀 공격의 핵심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박스 근처에서의 찬스 창출로 직결되며 실점 확률을 크게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메뉴는 최근 3백 기반의 수비 라인과 양쪽 윙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호일룬과 가르나초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개를 책임지고 있으나 전술 구조상 측면 공간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윙백이 공격 가담 후 복귀가 늦어질 경우 뒷공간을 커버할 수비 자원이 부족해지며 위기 상황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니코 윌리엄스처럼 측면에서 강한 1대1 돌파를 자랑하는 공격수를 상대할 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빌바오는 한쪽 측면의 공격을 집중시켜 상대 수비를 끌어낸 후 반대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를 통해 균형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코 윌리엄스의 개인 돌파를 통한 박스 진입 시도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메뉴는 3백 시스템의 측면 커버가 불안정한 구조로 이와 같은 유형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양상은 빌바오가 더 많은 결정적 장면을 만들어내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빌바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